예, 안녕하십니까. KBC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엔지니어가 영어를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들 잘하세요? 어느 정도들 하고 계세요? 저는 못합니다. 영어 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겪은 경험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목적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계속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저희 또한 저희 기술자들의 좀 발전을 좀 도모시키고자 제가 계속 이제 시간을 짬짬이 내서 영상을 찍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까지는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제 경험담이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것들은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들으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 현장을 말하다라는 주제가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겪었던,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보고 도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 영상은 제 경험을 요구하는 사람 누구나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포해도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도 많이 할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차 타면서 짬나는 시간에 이제 번호 눌러가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는 집에서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좀 준비도 해야 되고,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저는 이제 영어를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지만 제가 이제 영어로 필요로 요하는 그런 회사에 가서 저는 제 스킬을 마음껏 펼쳤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다른 장황한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뭐 전기 기술자든 전기 엔지니어든 아니면 뭐 토목이든 건축이든 뭐 기계든 뭐 배관이든 아니면 소방이든 이런 분들이 이제 요즘은 뭐 대학교 누구나 다 들어가잖아요. 뭐 지방이든 뭐 어디든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요즘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원하는 과를 가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방의 대학교들을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나오는 거 갖다가는 사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왜냐, 누구나 이제 고등학교처럼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이라도 갈 수는 있거든요. 잠시만요.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것이 또 있어야 될까요? 자격증이 또 필요하죠. 자격증도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격증, 또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좀 가치가 있는 자격증을 더 가지면은 남들보다는 비교가 될 거잖아요. 실제 대학교 4년제든 2년제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취직을 하기 위해선 자격증은 필수라는 거, 학부 때나 전문대 다닐 적에나 필수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격증을 가지고
그냥 학부만 졸업해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면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어떻겠어요? 또 줄어들겠죠. 또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쓰기, 말하기, 듣기가 다 자유자재로 다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엔지니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에서, 기업에서 봤을 적에는 되게 가치 있는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알파는 바로 뭐 워크홀리데이나 아니면 해외 유학이나 아니면 해외 연수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또 가치를 올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냥 뭐 커피숍이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한 게 아니라 전기 작업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다, 뭐 일용직을 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분별력 있는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걸 일단 다 떠나고 영어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영어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이제 가치 있는 엔지니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바로 기술자들인데요. 기술자들이 해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제조사도 그 해외 발주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종합 EPC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발주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국내 건설 경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품을 만들어도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사항들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기술자들이 영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조사에 제가 과장으로 있을 적에 그 해외 미팅을 하게 되면은 영어 잘하는 사람을 제 밑에 있는 직원들 중에 데려갔었어요. 그리고 걔가 얘기한 걸 들은 걸 제가 듣고 다시 걔를 통해서 발주처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창피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은 저는 그냥 노출을 시켰어요. 회사를 바꿔서 그 회사에서는 그 해외 EPC 건설공사만 하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 저는 영문으로 스펙 보고, 영문으로 라이팅하고, 영문으로 듣고, 그 다음에 기술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벤더랑 협의할 적에도 해외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와서 같이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쫄렸겠어요, 사실. 영어 잘 못하는데. 그러면은 맨날 늦게까지 남아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다 찾아가지고 전자사전까지도 샀어요. 다 찾아가지고 하고, 회의 들어갈 적에는 미리 전에 질문 던졌던 거, 예상되는 질문들 답변을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해서 가서 그거를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습관들을 키웠어요. 그 다음에 메일 한번 쓰려면 막 반나절씩 걸렸던 거 이제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 필드 엔지니어로 나갔을 적에는 사업주랑 계속, 아니면은 그 작업자들이랑, 다 작업자들이 필리핀, 인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영어가 이제 못했지만은 조금은 된다는 거고, 구창한 영어는 저는 못해요. 그냥 밥 줘, 맛있는 밥 주세요, 이렇게는 얘기 못하고 밥 줘 이 정도. 그러면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은 되는 수준으로 저는 몇 년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에 대해, 왜냐면 혼자 이제 출장도 다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뭐 해외를 나갈 적에 얼마나
두려워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철저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노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변화를 줬어요, 제 몸에. 물론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 순간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영어 하면은 막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경쟁력을 갖는 거는 고급 자격증, 뭐 기술사나 이런 걸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었을 적에는요. 젊어서 영어를 해야지, 나이 먹어서 영어를 하는 거는 그만큼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격증 공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하시기를, 우리 제 영상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술자들이 듣고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핑계 댈 거 없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 가정이 있고 뭐 큰애도 작은애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같이 도서관도 가고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도 제 방에 독서실이 있어요. 공부방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큰애랑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상부상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또는 좋은 처우를 받기 위해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영어를 하는 것이다. 영어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기본은 이제 똑같은 의사 학위를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자격증을 갖는 거고, 세 번째는 영어 점수를 높이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피라미드 구조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물론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위로 올라가셔도 되긴 해요. 근데 그 가치가, 기술사라도 영어를 잘하는 기술사, 못하는 기술사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가치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잘하면은 좋은 데 갈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영어를 못하면은 제한되는 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면 가는 데가 넓어지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가는 데가 좁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런 게 여러분들 스스로 기술자들의, 엔지니어들의 가치를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포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저도 옮긴 데가 뭐 영어를 쓰는 회사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주기기사들이 다 이제 해외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영어로 오기 때문에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코멘트가 있으면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TA들이 오면은 다 영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도 레벨이 있죠. 일단 토익을 준비하고, 그 다음 토익 스피킹, 오픽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제가 영어가 기술자들한테, 엔지니어들한테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혹시나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규격서, 영어로 되어 있는 기술규격서가 어떻게 생긴 거지? 입찰에 나오는 기술규격서는 도대체 뭐지? 인터넷에, 구글에 들어가면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스페시피케이션을 치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전기 기자재 별로 다 있을 거예요. 혹시나 못 찾으시면은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던가 연락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는 빨리는 못 보내드리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